안녕하세요 여러분. COS 엔트리 자격증 시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문야영입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엔트리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살펴볼 거냐면 시험에 대한 안내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다음에 시험 접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살펴보고요. 그리고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 급수는 어떻게 이루어졌나 살펴보고요. 엔트리 화면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안내입니다. 자, 시험은 우리가 접수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을 ybmit.com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 대한 안내는 우리가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ybmit.com에 보면은 여기에 COS라고 보이죠? 클릭해주면 나오고요. 시험에 대한 안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딩 활용 능력 평가 시험이 되고요. 자, COS가 무슨 뜻인지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COS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100% 컴퓨터상에서 진행되는 CBT 평가 방식이다 라는 거고, 시험 종료 즉시 본인이 합격 여부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은 스크래치나 또는 엔트리 프로그램 중에서 자유롭게 등급을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합격 점수는 1000점이 되고요. 1000점 만점이 되고요. 시험 종료와 함께 바로 성적표가 발급이 됩니다. 합격 점수는 등급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급은 이제 다 10문제가 나오고요. 1급부터 4급까지가 있고 다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시험 시간은 1급과 2급은 5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3급과 4급은 이제 4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총 1000점 중에서 1급은 700점 이상 합격이고요. 2급, 3급, 4급은 600점 이상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응시료입니다. 다 실기 시험이고요. 1급이 25,000원, 2급 23,000원, 3급이 2만원, 4급이 2만원, 접수비가 있습니다. 자, 합격을 하게 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격증 발급 비용은 또 별도의 4,500원이 드는군요. 자, 과목별 평가 항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급부터 살펴볼까요? 4급은 전체적인 화면 구성과 또 프로그래밍 도구를 활용, 또 스프라이트 제어, 반복문, 조건문, 연산자 활용, 멀티미디어 활용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졌고요. 자, 3급은요. 프로그래밍 도구 활용, 변수, 스프라이트 활용, 반복문, 조건문, 연산자 활용, 난수, 멀티미디어 활용, 스프라이트 제어, 애니메이션 효과, 좌표 이해, 소스 코드 검토, 디버깅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고요. 2급입니다. 개발 도구에 대한 이해, 변수, 리스트, 함수, 스프라이트 활용, 반복문, 조건문, 연산자 활용, 난수, 멀티미디어 활용, 소프트웨어 테스트, 공동 모듈, 소스 코드, 검토, 디버깅, 성능 개선, 순서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1급입니다. 1급은 개발 도구에 대한 이해, 변수, 리스트, 함수, 스프라이트 활용, 반복, 조건, 연산자 활용, 난수, 멀티미디어 활용, 소프트웨어 테스트, 공동 모듈, 소스 코드 검토, 디버깅, 성능 개선, 알고리즘 이런 내용이 이제 평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엔트리와 스크래치에 대한 공통적인 설명이기 때문에요. 조금 용어가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도 우리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해당되는 블럭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사항은 무엇일까? 여기 보면은 이제 각종 안내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회원분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건 뭐가 있을까?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네. COS 몇 개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COS 자격증 형태 및 기재 내용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FAQ가 전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COS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그래서 COS를 한번 눌러보면 이것에 관련된 내용이고 또 엔트리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OS 자격증 형태 및 기재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자격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합격을 하고 나면 자격증을 발급을 받죠. 그래서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제작이 되는 거고, 자격번호, 종목 등급, 그 다음에 성명, 생년월일, 그 다음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렇게 해서 나와요 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궁금했죠? 그 다음에 이제 샘플 문제나 기출 문제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분 점수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네, 눌러보면 10개의 문항이고 1000점이고 각각의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100점씩 동일한 배점으로 채점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배점이 문항마다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채점할 경우에 부분 점수가 주어집니다라는 거고요. 각 문항별 정확한 배점, 채점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블럭을 가지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COS 눌러주고요. 여기 샘플 테스트가 있죠. 한번 눌러보면은요. 여기에 대한 이제 샘플 문제가 있는데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험자 가이드 눌러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시험 접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상단 메뉴에서 시험 접수에 인터넷 접수를 눌러주고 시험 접수를 누르면 되는데 먼저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접수를 해서 인터넷 접수하기를 눌러준 다음에 시험 응시하고자 하는 이제 장소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또 날짜를 선택해주고 시간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자, 이렇게 수험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이 맞는지 확인해주고 시험 보는 아이디를 선택을 해주고요. 또 결제 수단을 선택을 해서 결제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험 점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고 이런 시험 점수 내역은 여러분이 회원가입을 하고 시험 접수를 했기 때문에 마이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센터 안내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시험센터에 대한 주소가 나오죠. 그 다음에 각각의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COS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시험이 출제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동작 과정을 보여주고 또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오브젝트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고 화면에는 기본 블럭이 보여주고요. 해당되는 조건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급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2급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동작 과정을 보여주고 자, 주어진 지시사항에 의해서 주어진 블럭을 가지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3급입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보여주고요. 주어진 오브젝트의 지시사항대로 블럭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4급에 대한 예제입니다. 전체적인 동작 과정을 말해주고요. 강아지 오브젝트, 특정한 오브젝트에 대한 지시사항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블럭을 조립을 해서 완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엔트리 화면입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화면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는 이제 상단 메뉴가 되고요. 자, 여기는 이제 실행 화면이 되고요. 자, 여기는 오브젝트의 목록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블럭 꾸러미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블럭 조립소가 됩니다. 이렇게 화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의 메뉴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엔트리라고 보여주고요. 이제 재밌는 작품, 착한 작품 이렇게 제목이 적어져 있는데요. 이곳에 클릭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이름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버튼은 새로 만들기 버튼입니다. 그래서 목록을 눌러주면 새로 만들기를 할 수 있고 또는 오프라인 작품 불러오기 해가지고 기존에 작성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버튼은 저장하는 버튼이 되죠. 그래서 현재의 작품을 저장하는 겁니다. 또는 자, 그대로 저장하게 할 수 있고 또 복사본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버튼은 이제 도움말에 관련된 거죠. 블럭 설명을 보거나 또는 이제 하드웨어 연결에 대한 안내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버튼은 뭐냐면 이전 작업으로 이제 되돌리는 기능, 그다음 컨트롤 Z죠, 되돌리기. 그다음에 이 버튼은 바로 이후로 복구할 수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형, 교과형 이렇게 주어지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한국어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이제 버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블럭 꾸러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명령어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화면 조절할 수 있죠, 크기. 그래서 시작, 흐름, 움직임 등 이제 여러 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또 여러 개의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카테고리가 있고 각 카테고리별로 이제 명령 블럭이 있죠. 140여 개 정도의 블럭이 있다라는 거고, 자, 이렇게 끌고 와서 블럭을 조립할 수 있습니다. 버릴 때는 이렇게 휴지통에다가 버려주면 되죠. 자, 모양입니다. 모양은 이제 현재 오브젝트 모양을 추가하거나 또는 이름을 수정을 하거나 또는 복제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뭐 색깔을 바꾼다든지 그런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소리 탭입니다. 소리 오브젝트가 낼 소리를 관리하는 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소리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 이미 추가된 소리를 여기 재생 버튼 눌러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소리 추가는 이 엔트리 작품에서 제공하는
소리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디오 파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속성 탭입니다. 이거는 속성 코드에 관여하는 변수나 신호나 또는 리스트, 함수들을 이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실행 화면이 있는데요. 상단에 보면은 이 버튼이 있죠. 이게 속도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작품이 실행되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보이죠? 그래서 지금 5단계로 조절을 하고 있고요. 좀 천천히 진행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올수록 빨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좌표계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면 좌표 값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좌표계를 띄움으로써 선택된 오브젝트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알고 또 정확하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 X축은 가로 방향이고요. 마이너스 240에서 240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Y축은 세로 값으로서 마이너스 135에서 세로값 135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마우스를 놔두면 현재 마우스 위치의 좌표값이 이렇게 상단에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버튼은 작품을 전체 화면으로 크게 볼 수 있는 거입니다. 클릭 한번 해주면 커지죠. 그리고 다시 이 버튼 눌러주면 줄어들죠. 좌표계도 이렇게 사라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오브젝트 추가하기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할 때 쓰는 것이고요.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지죠. 네. 그리고 자, 해당되는 캐릭터에 대한 내용, 또 배경에 관련된 내용, 또 글상자에 관련된 내용,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작하기를 이제 눌러주면은 이 블럭 조립소에서 만든 블럭들의 실행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또 정지하기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엔트리 봇 오브젝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현재의 오브젝트에 지금 이 버튼이 있죠. 이거는 오브젝트에 대한 이름,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 이러한 것들을 직접 입력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면 커서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버튼을 눌러주면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삭제는 현재 선택된 오브젝트를 삭제할 때 쓰는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오브젝트에 대한 위치, X 위치, Y 위치를 볼 수가 있고 또 크기를 볼 수가 있고 방향, 이동 방향, 회전 방식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블럭 조립서를 보면은요, 블럭 꾸러미에서 이렇게 블럭을 끌어와서 블럭 조립소에서 조립할 수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조립된 블럭에 대한 문구물 우리는 이제 코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을 이제 지울 때는 휴지통에다가 끌어올고 오면 휴지통 뚜껑이 열리면서 코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코드 삭제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엔트리 화면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단원부터 엔트리에 대한 블럭에 대한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